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팔지 않는 사람, 보험 상품 및 금융 상품들을 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전문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여러분 편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기타 상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목적인데 과연 여러분 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팔지 않는 사람의 객관적인 그런 그 평가 및 분석 및 솔루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종합자산관리사의 현명한 조언이 더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해상충시에 여러분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빚어지는 손해는 이루 막심하게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파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산관리를 망칠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요, 금과 옥조로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과거나 현재는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부를 채근을 합니다. 공부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현재나 미래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가 아닌 다른 것도 자기 적성에 맞는다면 그것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만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죠. 누구나 자산 관리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 성공하고 싶지만 누구나 가난해지는 길을 자기도 모르게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보험이나 금융 같은 경우 판매인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실행했다가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자산 관리에 성공하지 못하고 은퇴 준비에 성공하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러니 훌륭한 멘토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런 소망과 희망은 공연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이죠. 골프를 잘 치려면요, 백돌이 친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만 질질 끄는 코치의 말을 들어야만 할까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타이거 우즈 같은 존재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거 우즈가 여러분 편이어야 되겠죠. 여러분과 친하되든가, 여러분의 친인척이라든가,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가 여러분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편이 아니라면 고액의 레슨료를 뜯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간만 질질 끄는 코치처럼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수수료를 챙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 타이거 우즈 같은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 이런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친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뭐 스승이나 제자나 다 아닙니다. 세상에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요, 엄마 말고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당신을 이용하거나 당신보다 더 나아지려고 할 뿐이죠. 여러분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네가 성공하더라도 나보다 발밑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성공하면요, 배가 아파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금융회사, 금융판매인, 친구, 동료, 지인 말만 듣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비전문가, 아마추어의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현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그리고 당신의 그 성공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당신한테 결코 유리한 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당신의 그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실패에 이르게 만들려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많이 가입하라.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라. 그리고요, 그 각종 보장보험을 가입하라. 예적금을 안전하니까 거기에 저축하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과세 상품인 ISA 상품을 가입하라. 세금 우대 상품을 가입하라.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을 가입하라.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것을 가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인생 최대의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뭡니까? 노후 준비에 실패하고요. 노후 준비 실패함으로써 노후에 지옥길을 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없으니까 다시 생을 태어나야 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관계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인생의 멘토도 중요하고 자산관리 멘토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의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고, 그 멘토가 또 종합자산관리도 잘해주는 멘토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반드시 곁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한다면 마치 비서나 집사처럼 여러분들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현명한 조언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습니까? 줄줄 새는 낭비되는 돈을 막고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가족 모두가요. 예를 들어서요. 보험을 많이 가입했습니다. 여러분의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험 판매인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자산관리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보험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효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는 불필요한 상품들을 가입을 강요합니다. 자녀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생활보장보험, 종신보험, 특히 암보험, 간병보험, 치매보험, 치아보험, 실손보험, 기타 성인병 보장보험 뭐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골프보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이런 거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망보장은 필요하죠. 그것은 종신보험보다 약 20배가량 싼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면 되고요. 각종 이러한 그 보장보험들은 다 필요 없고요. 1급장애나 2급장애 정도의 장애 보장을 받는 보험이 필요한데 이것은요, 보험을 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보험금이 현저하게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무료 공짜 장애 보장을 받으면 됩니다. 바로 장애연금 일상급일 때 평생 현재 가치의 연금을 주다 보니까 이것보다 좋은 어떻습니까? 보험 장애 상품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없겠죠. 마치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요. 장애보장 상품을 매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입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공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보장하고 생명보험에 있어서는요. 장애보장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비효율적이니까 모두 다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장도 정기보험, 그 다음에 장애보장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공짜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을 통해서 종신토록 보장받으면서 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후, 7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 기간이 경제활동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죠. 이제는 65세, 70세라면 부부의 노후생활 보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망보장을 중심으로 받았다 그러면 노후보장도 실패하고 사망보장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전후까지만 정기보험으로 가입하게 된다면요. 30세 부부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만 내더라도 65세 20년 만기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10억 원씩 보장을 받습니다. 무려 20억 원을 보장받거든요. 굉장히 싼 금액으로 이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기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으로 가입한다면 거의 550, 6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싸게 사망보장을 정기보험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연금보험은 가입하면 안 되고 가입했다는 건 모조리 해지하고요.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맞벌이 부부라면은 당연히 국민연금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면은 최고보험료를 납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급 배우자가 지원한다면 돈을 줘서라도 최고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업비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고 복리효과가 그러니 없죠. 10년 동안, 10년 납의 경우 10년 동안 돼야만 겨우 원금 환급 정도 될 정도로 미미한 수익률을 보이고 특히
연금 지급 시 지급률이 뭐 4%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보험회사가 돈을 이자를 주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요 정말로 똥값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할인하면요 똥값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연금보험 판매하는 사람들이 고갈될 것을 걱정한다. 주지 않을 수 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 부담이 심하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 받았을 때 나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삭감당한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폄하시키면서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속아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여러분들은 개똥을 피하려다가 정화조 속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당장 노후생활비가 없어서 주택연금을 바로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자기 집에 살면서 이자는 한 푼도 내지 않고서 살다 보니까 누구나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가 내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유가족한테 그 집에 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데 집이 엄청나게 그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조리 어떻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와 원리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마시고요. 쉬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임대료를 활용하거나 임대가 안 된다면 임대 차익을 활용하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매매 차익 등을 활용한다면 적어도 집을 잃어버리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자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은 겪을 수가 있다. 집도 잃어버리지 않고 고금리 월복리 이자도 물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도 무조건 판매인하고 어떻습니까? 판매인하고 회사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결국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한테 그 뭐라고 할까 많은 가입자를 통해서 그들은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금융기관 쳐놓고 부자가 아닌 곳은 없겠죠. 하지만 금융기관이 자기 돈으로 부자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입자의 희생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도와준 조력자인 판매인들은요 덩달아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가입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돈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한 당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급적 성공하길 바랄 수도 있겠지만요.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코 개념치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약간의 알량한 이자나 투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예시만 할 뿐이지 자기는 훨씬 더 많은 그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상품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수수료 등의 비용이 있고요. 투자 수익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이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49.5% 최고 내야 되고요. 건강보험료까지 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한 투자 상품 등을 자신이 좀 개발하고요. 물론 조언을 받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법인 투자를 통해서, 법인 설립 투자를 통해서 그 개인이 투자했을 때 종소세, 건보료, 상속세 부담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간 골프장에서 캐디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자산관리사, 종합자산관리사의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증여 방법도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부담부 증여를 하도록 많은 전문가가 권유하는데 절대로 부담부 증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단순 증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명한 자산관리도 금융기관에 전담 자산관리사가 있다는 식으로 자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편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효불급하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을 팔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이해상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회사 편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사위 지인이 변호사다. 물론 그 변호사한테 열심히 만약에 소송을 맡긴다면 열심히 해줄 수는 있으나
세상에는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이기고 네트워크, 힘이 이긴다는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그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고, 피아라고 하는 것은 적과 아군이죠. 식별하지 못하고 아군의 도움을 적절히 받지 못한다면은요, 반드시 전쟁에선 필패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전쟁 장비, 엄청나게 그 세련되고 고차원된 어떻습니까? 전쟁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전투력에도 불구하고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실패한다. 결국은 자산 관리도 똑같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나에게 물건만 파는 사람, 연금보험만 파는 사람, 종신보험만 파는 사람, 아니면 ELS니 뭐니 금융상품만 판매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서 만약에 자산 관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필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문가가 소양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역량이 있는지요. 전문적 지식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고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는지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자기 편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됩니다. 회사 편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것은요, 인생 일대에 어떻습니까? 최대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